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공천 룰을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이른바 상향식 공천입니다. 선거인단에서 국민의 비율을 종전의 5대5에서 3대7까지 높여 지역에서 선택한 인재가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공천에서 승리한 사람이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천 전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셋째 주 채널 경남 종합 소식 잠시 후 뵙겠습니다. 태고의 신비가 감도는 거창의 산들입니다. 외부로부터 한 방울의 물도 유입되지 않는 청정 1급수의 발원지 거창. 맛과 향 모두 최고를 자랑하는 거창 사과입니다. 공동 브랜드를 통해 제품의 품질 관리는 물론 농부의 정성과 창조적인 생각으로 키워낸 거창한 사과. 우리 가족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 이제부터 거창한 사과입니다. 거창푸드 종합센터는 농산물 순회 수집과 농민과의 계약 재배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농민 모두가 거창푸드 종합센터의 주인인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생산한 거창의 우수한 농산물을 한 톨도 허투루 폐기하지 않고 4, 5단계에서 2단계 유통 과정으로 줄여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창푸드 종합센터는 배려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전국 최고의 로컬푸드 센터로 나아갈 것입니다.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도시 거창. 거창군 보건소. 공무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직원 60여 명이 근무하는 거창군 보건소는 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영양관리사업,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모자보건 및 노인보건사업, 응급의료 및 정신보건사업, 건강진단 및 만성질환 등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 안심 벌꿀. 소매부터 보관, 유통까지 농협의 이름으로. 농협의 대표 브랜드 안심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농협이 책임집니다. 농협 안심 벌꿀. 한우 하면 다들 떠오르는 곳이 있으시죠? 청정 산골 거창 한우 드셔보셨나요? 쑥으로 쑥쑥 키워 맛도 영양도 프리미엄 애우. 이제부터 한우하면 거창 한우 애우입니다. 강석진 전 거창군수가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직을 사퇴하고 14일 거창 선관위에서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강 예비 후보는 다음 주 거창, 함양, 산청 지역을 찾아 4.13 총선 출마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복당이 결정된 강석진 전 거창군수가 14일 오후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새누리당의 복당 소감에 대해서는 친정으로 돌아온 기분이라고 표현하면서 지난번에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것은 경선이 아닌 낙점식 공천 방식에 대한 의사를 표출했던 것이지 결코 당에 대한 충성심이 없어서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 전 군수는 출마 예정 지역인 거함산 지역은 농촌 지역으로 농촌과 농민에 대한 애정을 가진 사람이 일꾼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거창 군수를 했던 사람으로서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살려 농촌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예비 후보는 선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바쁘겠지만 일단 지역의 원로들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만나 고견을 듣고 다음 주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비전들을 통해 거창, 함양, 산청 군민들의 지지를 얻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정말 이번 총선은 국가적으로는 어떤 발전이나 미래로 가느냐, 그렇지 않고 퇴보로 가는 중요한 기로에 선 그런 선거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경제가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게 세계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국민을 헤쳐나가려면은 정치가 더 안정이 되고 반듯하게 가야 되고 바르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도리어 경제 발전에,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이나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나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창, 함양, 산청 지역은 농촌 지역입니다. 농촌 지역은 인구도 감소하고 FTA다 등등해서 농산물 가격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렇게 됨으로써 지역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이 농촌 지역에서는 정말 농촌에 대한 애정을 가진 사람이, 농민에 대한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 일꾼으로서 필요합니다. 저는 군수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애정을 가지고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이 농촌 지역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제가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오후 4시에 퇴임식을 마치고 오늘 이제 오후에 거창에 들어와서 겨우 이제 예비후 등록을 했습니다. 선거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참 바쁜 마음입니다만은, 일단은 제가 지역에 그 어르신들이나 원로들을 만나서, 또 지역에 중요하신 분들, 각계각층의 지도자분들을 만나서 이 지역의 현안을 듣는, 그 고견도 듣는 그런 역할, 그런 것들을 좀 며칠 하고요. 나름대로 또 출마 기자회견도 다음 주쯤에 하고, 그 외에 또 저를 지지해달라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거창, 함양, 산청 군민들의 지지를 얻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강석진 전 군수가 예비자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비로소 거창 지역에도 4.13 총선의 열풍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지역의 진정한 일꾼을 뽑는 4.13 총선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채널 경남 송혜원입니다. 신성범 국회의원이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11일 거창에서 2차례에 걸친 의정보고회를 가진 뒤 함양, 산청 등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많은 주민들이 참가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11일 거창읍 문화센터와 가조초등학교 체육관에서 2차례에 걸쳐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과 사업 성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어 다음 날에는 함양에서 한 차례, 13일에는 산청에서 2차례에 걸쳐 의정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신성범 의원은 19대 국회에서의 주요 성과로 광주대구 고속도로 완공 개통, 함양 울산 고속도로 동시 착공, 국도 3호선 주상 한길이 구간 착공 등에 대해 그간의 추진 경과를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2008년 최초 예산 확보로 시작된 88고속도로가 7년 2개월에 걸쳐 2조 1,380억 원이 투입돼 최근 완공됐다고 밝히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김학손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직접 만나 총 공사비 5조 7,396억 원에 함양 울산 고속도로가 우리 지역에 동시 착공되도록 발로 뛰어 이루어낸 결과를 국민들께 보고드려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08년 산청, 함양, 거창 3개군의 총 예산이 8,054억 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조 원을 훌쩍 넘어 2015년 총 1조 1,047억 원에 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거창군은 경남도 내 군 단위 지자체 중 예산이 지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통계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성과는 저 혼자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루어낸 업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 그동안 닦아놓은 토대에 결실을 맺기 위해 다시 뛰고 싶다며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안상용 군수권한대행은 읍면의 현장 행정을 살피기 위해 12개 읍면 방문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직원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상용 군수권한대행이 첫날 방문지인 신원면을 시작으로 전 읍면 방문길에 나섰습니다. 둘째 날은 웅양, 고제, 주상 등 주요 기관단체장 및 읍면장에게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20여 분간 진행하는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부군수와 직원이 아닌 선배 공무원 대 후배 공무원으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가북면의 한 직원은 어려운 분이라 조심스러웠는데 공직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미있는 사례로 얘기해주고 격려해주셔서 내심 놀랐다면서 앞으로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고 선배 공무원과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15일 금요일 북상, 마리, 위천면을 끝으로 마무리되며 지역 현안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직원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 보조금 운영 및 관리 요령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으로 보조금 제도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창군은 지난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보조사업 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 보조금 운영 및 관리 요령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보조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 절차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준수, 재정관리 시스템을 통한 이력관리, 지방보조금 예상 편성 원칙 및 회계 처리 기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보조사업 성과평가 활용 등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으로 추진됐습니다. 최근 보조금의 부적절한 집행으로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보조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민간단체를 통한 공익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명만 기획감사실장은 민간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보조금 사후 관리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2월 15일 2016 한국생활개선 거창군연합회 연시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신원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앞서가는 농업 여성단체로 거듭나는 해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한국생활개선 거창군연합회는 15일 12개 읍면회장과 임원진, 이재영 농업기술센터 소장, 표주숙 군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6 한국생활개선 거창군연합회 연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연시총회는 한 해의 주요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자리로 회원들이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참석해 회원 간 세배를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신원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를 여성이 가진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한 해로 만들자고 말하면서 농산물 소비 촉진, 전통문화 계승, 환경보호와 더불어 회원 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농업단체가 되자고 밝혔습니다. 한국생활개선 거창군연합회는 12개 읍면 508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과제교육 및 한마음대회,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 아림천사 기부, 사랑의 고추장 나누기 등 농촌 여성단체로서 농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금연하겠다고 선언하시는데요. 대부분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창군 보건소에서는 올해 금연 결심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금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으로 거창군 보건소가 새해 금연 결심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금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내 거주하는 흡연자는 누구나 금연 클리닉에 등록 가능하며 금연 상담사와 1:1 상담을 통해 금연에 대한 정보, 금연 요령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니코틴 의존도 검사와 일산화탄소 측정 결과에 따라 금연침, 금연 보조제 등을 처방받아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6개월 이상 금연 성공자에게는 금연 성공 기념품을 증정해 금연 의지를 한층 더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거리가 떨어져 있어 방문이 힘들었던 마을 주민이나 직장인 흡연자 10인 이상이 금연 클리닉실로 서비스 신청을 하면 6주간 해당 장소로 직접 찾아가는 금연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담배 연기에는 벤젠, 비소 등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해 7천여 가지의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어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 동맥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암 발생 원인의 30%를 차지한다고 밝히면서
간접 흡연자 역시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어 금연을 하면 나의 건강뿐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건강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농촌지도자회 거창군연합회 연시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특히 고품질 안전농산물 저장시설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3층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 이재영 소장, 정수철 농축산과장, 군연합회 임원 및 읍면회장단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농촌지도자회 거창군연합회 연시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연시총회에서는 주요 활동 계획 수립과 발전 방안 모색, 후계 농업인 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 지도자 육성 사업의 기본 방향 설정, 고품질 안전농산물 저장시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저장시설이 지원되면 신선도 유지 및 판매 시기 조절로 소득 향상이 예상되며 소비자가 믿고 찾는 안전농산물 지속적 공급 기반 구축과 더불어 농산물의 적정 보관 및 적기 판매로 농가 소득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영 소장은 인사말에서 농촌 지도자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거창군의 농사 준비가 잘 되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하다며 금년 한 해 농사가 잘 돼서 주머니 사정도 좋아지고 농촌 지도자회가 최고의 단체로 육성하고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운 것도 문제지만 대기가 건조해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산불이 나지 않게 늘 불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동파 사고에 미리미리 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경남 종합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POP 동전 노래 연습장 120평의 대규모 최신 시설 40개의 다양한 크기의 방에 최신 TJ 반주기 완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K-POP 동전 노래 연습장은 거창 로타리 근처 신전 떡볶이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뜨겁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여행하기 더없이 좋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교육의 도시, 창조도시 거창. 올해 말 4차선 88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대구에서 거창까지 30분 거리로 이어지며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게 돼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창은 사과와 함께 딸기, 포도, 오미자 등 농산물로 유명한데요. 거창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말만 살찌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살찌우는 게 바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 돼지국밥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 든든한 한 끼로도 좋고 또 술안주로도 좋고 또 해장으로도 최고의 음식이죠. 그럼 맛있는 돼지국밥 드시러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거창군 거창읍 주상면, 주상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김부잔의 가마솥 돼지국밥. 돼지국밥 정말 맛있어요. 가마솥 돼지국밥 맛있어요. 우리에게 친근한 음식인 돼지국밥. 경상도 지역 대표 음식이며 동시에 담백하고 구수한 맛으로 인기가 높은데요. 순댓국밥 먹고 있습니다. 네, 맛이 어떤가요? 국물이 되게 개운하고요. 시원해서 네. 추위를 많이 타는데 먹고 나면 몸이 확 풀어지고 좋습니다. 돼지국밥 너무 맛있어요. 돼지국밥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뼈와 돼지뼈를 오랫동안 고아 뽀얀 육수를 만듭니다. 여기에 소금과 밀가루로 깨끗이 씻어낸 돼지고기를 넉넉하게 올리고 마지막으로 콩나물을 올려 돼지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없앴습니다. 진한 육수에 부추와 새우젓 등 내 입맛에 맞게 고명을 얹으면 드디어 맛있는 돼지국밥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밥은 그 국물이 전혀 싱겁지 않고 구수하고 깊었으며 뚝배기 속 한가득 들어있는 고기는 담백하지만 푸석하지 않고 부드럽게 씹히는 맛이 고소했습니다. 장터에 나온 사람들이 따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 후루룩 먹으면서 배고픔을 달래던 소박한 음식답게 돼지국밥과 함께 나오는 반찬도 김치와 깍두기, 깻잎 정도로 단출합니다.
순수 국산 고기만을 이용해 조리한다는 이곳 음식점에서는 돼지국밥을 비롯해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물이 이거 소고기 머리로 해가지고 네. 얼큰하니 네. 너무 이런 그 다른 돼지국밥하고 차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돼지국밥 한 그릇 먹고 나면 세상 부러울 곳 없이 든든합니다. 맛이 어때요? 네, 너무 맛있어요. 최고예요. 네, 드디어 제 앞에 맛있는 돼지국밥이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구수하고 개운한데요. 특히 이 콩나물이 들어가서 굉장히 얼큰하고 특별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육수가 정말 개운하고 구수하고 맛있거든요.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저희는 소뼈하고 돼지뼈하고 같이 섞어서 그렇게 합니다. 네, 보니까 가마솥에 끓여서 그런지 좀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는 간판 자체가 가마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가마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집에는 이 콩나물이 안 들어갔는데 이 집에는 특별히 또 콩나물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우연히 이제 콩나물을 한번 사다가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네. 손님들 줘보니까 이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든 메뉴에 다 콩나물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콩나물이 들어가니까 이 국물도 더 시원하고 또 아삭한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콩나물은 또 뭐 해장국에도 또 좋다 하잖아요. 술 드신 분들도 네. 또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김부자 돼지국밥 드시러 오세요. 맛있게 드릴게요.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대한민국에는 채널경남 신문이 있습니다. 채널경남은 냉철한 시각과 진단으로 지역 현안을 취재합니다. 깔끔한 신문 디자인으로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채널경남. 신문 속에 지식의 샘물이 샘솟습니다. 채널경남은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정확한 정보와 함께 명료하고 균형 잡힌 논평이 있습니다. 채널경남은 신문을 뛰어넘어 지성의 도서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문화, 지역 경제 분야를 정론으로 다루고 있는 채널경남. 지금 바로 구독 신청하십시오. 바람도 잠시 숨을 고르다 가는 곳, 세상의 온갖 시름을 잊게 하는 비경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피어나게 하는 곳, 바로 거창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을 지키는 거북이가 죽어 바위로 변했다는 전설이 있는 거북바위. 흐르는 물이 마치 눈발이 흩날리는 것 같은 곳, 분설담이 있습니다. 이곳은 신선들이 논일던 곳, 사선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을 먹게 합니다. 역사가 흐르는 시간을 느끼고 싶다면 여러분, 황산마을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16세기 초 신씨 일가가 터를 잡은 이후 오늘까지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고택마을입니다. 거창은 먹을거리도 참 풍부한데요. 쑥을 먹인 건강 한우인 애우. 신이 내린 선물 포도가 알알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365일 멋과 맛, 그리고 흥이 넘치는 행복도시. 바로 거창입니다. 청명한 하늘이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드는 청정 자연이 살아 숨쉬는 이곳은 거창입니다. 얼쑤 좋다 지화자. 뭔가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죠? 네모를 먹는 소가 있다? 경남 거창에는 네모를 먹는 소가 있다? 거창에는 뭘 먹는 소가 있다? 거창소는 뭐 좀 특별한 거 뭐야?
도대체 뭘 먹는다는 걸까요? 제가 전공이네. 쑥을 먹을 소가 있다. 쑥이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 거창에는 쑥을 먹는 소가 있다고 합니다. 우와, 지금 저희 눈앞에 펼쳐진 모습, 이거 혹시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 아닌 거 맞죠? 말로만 듣던 방목의 현장입니다.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 뜯어먹고 있는 저 소들이 바로 거창의 문화유산인 쑥 먹는 한우 애우 되겠습니다. 우와, 소들도 저희가 반가웠는지 다가와서 인사를 하네요. 거창에서 소한테 쑥을 먹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쑥에는요, 항암 및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쑥을 먹은 소 애우는 고소한 맛을 내는 올레린산 함량이 무척 높다고 하네요. 사료는 쑥을 완전 배합 사료에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드는데요. 바로 이게 쑥을 넣은 사료입니다. 이 사료를 먹은 소는 두뇌 발달에 좋은 DHA 성분이 다른 한우보다 월등하게 많고요. 일반 한우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와, 맛있게 먹는다. 애우야, 쑥 들어간 사료 많이 먹고 쑥쑥 커야 돼. 알았어 형, 쑥쑥 끌게. 그렇다면 과연 애우의 맛은 어떨까요? 경남 거창의 자랑, 쑥 먹인 한우의 맛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맛보러 가지 않을 수 없겠지요? 우와, 저 육 좀 나오는 것 좀 보세요. 부드럽고 고소하고 입에 씹으면 그냥 몸에서 쫙 빨아들이는. 이게 거창 우리 애우 한우를 많이 애용해 주세요. 시간이 생명이다. 죽느냐 사느냐,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사망 10%, 연간 2만 5천여 명 사망.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한순간에 장애를 남기거나 목숨을 앗아가는 뇌졸중.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뇌졸중 직접 경험해본 사례자를 통해 알아보시죠.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는 김모 씨는 요즘 이사 문제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에서 일어난 김모 씨는 집안일을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없어지면서 물건을 떨어뜨리게 되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증상을 잠시 동안 겪게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삿짐을 싸는데, 다시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말하기가 힘들어져서 뇌졸중을 의심하고 급히 119에 전화를 하여 구급차로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혈전 용해술과 뇌졸중 집중 치료실에서 치료를 잘 받아 심각한 후유증 없이 퇴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자를 보겠습니다. 영업사원 박모 씨는 요즘 밀려드는 업무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 후배 이모 씨와 같이 거래처를 향하는 중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간 빠지면서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전봇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게 됩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후배 이모 씨는 교통사고 나기 전 발생한 박모 씨의 증상이 뇌졸중으로 생각하고 빨리 병원에 가보자고 하였지만 박모 씨는 마비가 심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날 저녁 남은 업무를 위해 늦게까지 일을 하던 박모 씨는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심해지면서 쓰러지게 되었고, 후배 이모 씨가 뒤늦게 박모 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여 응급실에 왔으나 반신불수라는 뇌졸중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뇌졸중 증상으로는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고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물체가 2개로 보이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대화가 안 되고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며 중심을 잘못 잡고 심한 두통과 오심, 구토의 증상 등이 갑자기 나타날 때는 즉시 119를 누르십시오. 뇌졸중의 경고를 무시한 죄,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다.